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지원 작고문인 스토리텔링. 오늘은 시와 글씨, 그림, 시서화 3줄로 유명한 시조 시인이시죠. 언어와 형식을 초월한 시세계를 추구하며 시조의 엄률적 미학을 작품으로 선보였던 초정 김상옥 시인을 만납니다. 백자부 김상옥. 찬설이 눈보라에 절개외려 푸르르고 바람이 절로 이는 소나무 9번가지. 이제 막 백학 한 쌍이 앉아 깃을 접는다. 드높은 부영 끝에 풍경 소리 들리던 날, 몹살이 기다리던 그린님이 오셨을 때 꽃안에 빚은 그 술을 여기 담아 오도다. 갸우숙 바위 틈에 불로초 돋아나고 채운 빗겨날고 시냇물도 흐르는데 아직도 사슴 한 마리 숲을 뛰어드노다. 불 속에 구원에도 얼음같이 하얀 살결, 티 하나 내려와도 그대로 흠이 지다. 흙 속에 이른 그날은 이리 순박하도다. 조선 백자의 그림과 표면의 순결함을 통해 우리 결의 순박성을 잘 그려내고 있는 이 시조는 초정 김상옥 시인의 초기의 대표작입니다. 1947년 발간된 첫 시조집 초적에 실려 있는데요. 교과서에도 오랫동안 수록되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애송하는 시조입니다. 담담하면서도 언능하면서도 이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우리 결의의 수준 높은 문화유산인 백자를 통해 선조들의 따뜻한 숨결과 체온, 향기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시조이기도 합니다. 조선 백자에 그려진 십장색, 즉 해, 구름, 물, 돌, 산,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은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경구는 인간이 영혼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술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문화재나 유적에 대한 일반인들의 자각이 아직 깊지 않았던 일제강점기에 이처럼 아름다운 시조로 우리의 것을 찬미하고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는 것은 그 어떤 항일의 노래보다 더욱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어떤 문화유산도 따를 수 없는 우리의 백자가 지닌 조형미나 색채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언어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으려 한 시인의 장인적 의지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조는 초정 김상옥이 16세 때 썼다고 전해지는 작품인데요. 어린 나이에 불 속에 구원에도 얼음같이 하얀 살결 같은 절창을 뽑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시는 은으로 빚은 도자기이고 도자기는 흙으로 빚은 시다. 이런 철학으로 우리 민족의 혼이 서린 시조와 백자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초정 김상옥 시인이었기에 백자부 같은 이런 명시조를 빚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초정 김상옥 시인은 1920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재능을 연마해 19세 되던 해인 1939년 시조 봉선화가 문장지에 이병기 선생의 추천으로 당선이 되었고 21세 때 시조 낙엽이 동아일보 시조 공모에 당선되어 본격적인 시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봉선화, 김상옥.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밥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시고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날 생각하시리.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메어주던 하얀 손 가락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속에 보듯 힘줄만이 서누나. 가람 이병기 선생은 이 시조를 문장지에 추천하면서 이런 정이야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이런 표현만은 할 리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타고난 시인이 아니고서는 아니 될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장지는 1939년 2월 창간에 1941년 4월에 일본어 사용 거부로 폐간된 문해지인데 1939년 4월로부터 추천 작품을 실게 됩니다. 시조 장르에는 조남영, 오신혜, 김상옥, 장응두, 이호우, 김영기 등이 신인으로 등단을 하였습니다. 봉선화는 1939년 10월 1일 발간된 문장지 제1권 9호에 초회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봉선화가 당선되기 몇 해 전인 1936년 초정 김상옥은 조연현과 함께 시지 아에서 동인활동을 시작하며 무궁화라는 시를 발표했는데 이때부터 일경의 감시를 받기 시작했고 이어 독서의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함경북도 최북단 변시 집성촌에 살고 있던 넷째 누나가 면회를 와서 하염없이 울고 갔는데 초정은 전에 없이 마음이 매우 아팠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인지 출감 후인 1937년 누나가 살고 있던 두만강구 근처로 피신을 합니다. 이듬해인 1938년 함경북도 청진의 서점에서 일을 하면서 김용호, 함윤수 등과 맥동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10월호에 시 모래알, 12월호에는 시 다방을 발표합니다. 시 모래알은 현재까지 전해오는 최초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9년 함경북도 청진 협동인쇄에 근무할 때 투고한 시가 봉선화였고 그해 11월 동아일보 제2의 시조 공모에 낙엽을 투고해 당선되었습니다. 이때도 가람 이병기 선생이 추천을 했습니다. 봉숭아 모종을 얻어다 장독간에 심어놓고 아침이면 물을 주고 어느 날 빨간 꽃이 피면 누나랑 동생과 양집하는 담 밑에 앉아 손톱에 꽃물을 들이던 기억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조를 암송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아름다운 전경, 행복한 순간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혈육 간의 따뜻한 사랑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이 시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손톱에 꽃물을 들이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자연에 동화되어 노는 아이들을 이제는 시골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양 김상옥. 눈을 감으면 구비잦은 풀밭길이 겨울물 돌돌돌 길숲으로 흘러가고 백양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고요.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펴질 것을, 어맛이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맨남새도 켜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도로 애젓하오. 시조 사양은 제목이 의미하는 대로 고향에 대한 생각을 읊은 작품입니다. 초집은 초가집을, 맨남새는 산나무를 말하죠. 어머니를 어마시로 표현한 시어는 가히 우리 한글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첫째 수에서는 겨울물 돌돌돌 길숲으로 흘러가고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구사되고 있고, 둘째 수에서는 진달래꽃이 저녁 노을처럼 퍼져 있다는 뛰어난 시각적 비유와 향기로운 꽃지짐이라는 후각적 이미지가 어우러져 있으며, 셋째 수에서는 봄을 씹고 사는 마을이라는 미각적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이미지 구사를 통해 이 시조는 잃어버렸던 고향의 자연과 인정에 대한 감각적인 정서를 되찾게 해주고 있습니다. 초정 김상옥 시인의 시색에는 1947년 첫 시조집 초적, 1956년 목석의 노래, 1973년 삼행시, 1979년 묵을 갈면서로 이어집니다. 1963년 서울로 이주하여 골동품 가게 아자방을 경영하면서 1972년에는 도쿄에서 시화작품전을 열었고, 1975년에는 산문집 시와 도자를 출간하는 등 소위 아자방 시대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1973년 발간한 삼행시 시집은 1963년부터 시조를 삼행시 또는 삼년시라 부르면서 시조 형식의 현대적 실험을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조의 3장 형식을 현대식으로 풀어쓴 삼행시는 사설시조의 리듬을 살리면서 자유로운 시형을 추구한 것이 특색입니다. 당시 시집 한 권이 보통 300원이었는데 이 시집은 정가가 5,000원이었습니다. 유아독존에다 개팍한 천재 시인이라는 일각의 평이 말해주듯 초정의 문학적, 예술적 자존심은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상옥 시인은 첫 시조집 초적 이후 두 번째 시조집 삼행시를 출간하기까지 4권의 시집과 동시집 2권을 출간합니다. 시조를 창작하면서 자유시와 동시 창작을 병행한 것입니다. 1980년에 간행된 묵을 갈다가는 시와 시조가 섞여 있는 선집으로 장르를 넘어서는 시인의 창작의식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정령 율격과 제재로 전통적인 서정의 연시조를 썼던 시인의 이러한 외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시조에 대한 폄훼와 편견에 대한 저항의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조 형식을 점검하는 기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김상옥이 이러한 모색 과정을 거쳐 마침내 다다른 지점이 감정을 극도로 절제하고 압축한 시조의 기본형인 단시조였기 때문입니다. 제기 김상옥, 굽 높은 제기, 신전에 제물을 받들어 올리는
굽 높은 제기. 시도 받들면 문자에 매이지 않는다. 굽 높은 제기. 느티나무의 말 김상옥. 바람잔 푸른 인의 속을 느닷없이 나울치는 해일이라 불러다오. 저 멀리 뭉게구름 머는 날 한 자락 더 높은 차일이라 불러다오. 천년도 한눈 깜짝할 사이 우람이 나붓기는 구레나웃이라 불러다오. 시도 받들면 문자에 매이지 않는다. 제게 이 시 구절이 상징하듯 김상옥 시인은 언어와 형식을 초월한 시세계를 추구했습니다. 시조는 형식 이전에 시로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시조가 시장르에서 분리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고 시조시인이란 호칭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조가 문학진흥법상 독립장르가 된 상황에서 장르 측면에서 볼 때 제기는 시조 형식에서 벗어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시조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느티나무의 말은 어떨까요? 형식적으로 볼 때 이 작품은 3장 구성이고 각 장은 광의의 어미마디 4개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조 정형성의 핵심이 3장 구조임을 이해할 때 이 작품은 사설시조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설시조의 경우 초장과 중장의 경우 최대한 정격의 사음부를 취하고 중장에서 사실성을 담기 위해 길게 엮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느티나무의 말은 이러한 사설시조의 기본형에서도 조금은 벗어난 형태를 띈다고 하겠습니다. 김상옥의 시세계가 언어와 형식을 초월한 시세계 추구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자유시와 기랑하는 시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조 작품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상옥 시인은 자신이 쓴 연시조를 말년에 짧은 단시조로 개작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아마도 짧은 시의 매력과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김상옥 시인의 짧은 시 지향은 어쩌면 선생이 말년에 지향했던 정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의 경지를 잘 보여주는 시조가 한란입니다. 한란 김상옥. 날 세워 창사를 베는 서슬푸른 넋이 있다. 한 목숨 지켜낼 일이 갈수록 막막하건만 향만은 맡길 데 없어 이 삼동을 떨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해 이승원 교수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가늘게 치솟은 한란의 잎을 날 세워 창사를 베는 서슬푸른 넋으로 본 것은 김상옥만의 독특한 감각의 발견이다. 날이 추워져야 잎을 피우는 한란은 그처럼 매섭고 심독한 일면을 내장하고 있다. 그렇게 첨예한 잎으로 냉혹한 계절의 추위에 맞서 목숨을 지켜낸다는 것은 얼마나 막막한 일인가. 그러나 한란은 목숨보다도 자신의 향을 지키는 일에 더 비중을 둔다. 한란 말고 이 향을 감당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 향만은 아무한테도 맡길 수 없으니 한란은 몸을 떨며 삼동을 버텨가고 있는 것이다.
목숨보다 서슬푸른 넋을 지키고 그것에 더하여 은은한 향을 지키는 것, 이것이 초정 김상옥 시인이 지향하던 정신의 경지였다. 이처럼 시인의 정신은 푸르고 고고하며 향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김상옥, 구두를 새로 지어 딸에게 신겨주고 저만치 가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한 생에 사무치던 일도 저리 쉽게 가겠네. 딸 아이에게 구두를 사서 신겨주고 화자는 저만치 가는 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한 생에 사무치던 일마저도 딸아이가 저만치 가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가버리고 말 것이라는 깨달음이 담긴 시편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한 생에 우리네 인생도 저렇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저만치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요? 영원히 오래 남는 시조입니다. 백자 김상옥. 상머리 돋아온 달물이 시정은 까마득하다. 어떤 기교, 어떤 품위도 아예 가까이 오지 말라. 저 정막 범할 수 없어 꽃도 차마 못 꽂는다. 저 정막 범할 수 없어 꽃도 차마 못 꽂는다. 이 종장이 보여주는 백자의 세계를 이 이상 어떻게 오려낼 수 있을까 싶은데요. 정막으로 상징되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무의의 세계가 백자의 깨끗하고 단아한 이미지와 함께 맑게 차오르는 숨결, 환한 빛을 발산합니다. 감정이 절제되고 단순화된 이러한 김상옥의 시조는 어쩌면 그가 지향하고자 한 진정한 시의 세계였을지도 모릅니다. 느티나무의 말에서 꿈꾼 시와 시조의 경계를 허무는 의미와 형식의 학장 실험도 종국엔 단시조로의 기결을 위한 갈등과 진통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초정 김상옥 시인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만나보았습니다. 흥가파 감성TV에서는 지난 영상 인문기획 8 초정 김상옥 시서와 소창담양 갤러리 소장에서 초정 김상옥의 시서와 3절의 예술 세계를 조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 이어서 보시면 김상옥 선생의 문학과 예술 세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1992년 김상옥 선생의 추천으로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조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정 김상옥 선생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선생의 생애와 문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초정 김상옥 선생은 시와 시조에 대한 갈등과 시조의 형식 실험 과정을 거쳐 현대 시조를 현대시의 반열에 우뚝 올려놓은 시인이었으며 시서와 3절의 대표적인 예술인이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김상옥 선생의 예술 세계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초정 김상옥 선생의 글은 여름 소낙비가 지나고 난 뒤에 흙냄새 같다. 그것이 그림이 되면 골짜기의 난향으로 변하고 붓글씨가 되면 은은한 연적과 연적의 묵향으로 바뀐다. 초정 김상옥 선생은 60년간 해로한 부인이 갑자기 사망을 하자 그 충격에 식음을 전폐한 끝에 부인의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만에 2004년 10월 31일 향년
84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지극한 부부애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